요즘은 정말 편리합니다. 삼겹살도 구워서 갖다 주고 김치찌개, 곱창전골 같은 국물 음식도 집으로 가져다 주고 있죠. 배달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문제는 마땅한 대체품이 없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제품은 물론 나오지 않은 상태죠. 먼저 문제를 직시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그 방향성을 찾는 거죠. 성수동에 위치한 한 가게. 이곳에서 쌀이나 잡곡을 사가려면 그릇을 가져와야 합니다. 꼭 필요한 포장이 아니면은 이제 전혀 포장을 해놓지 않은 상태로 벌크로 진열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구매를 하시려면은 고객분들이 직접 장바구니라던가 보관 용기를 챙겨 오시거든요. 그 안에다가 이제 저울을 통해서 내용물만 무게를 담아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내가 돈을 주고 뭔가를 구매하는데 이 포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 라는 이제 질문에서 조금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이미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 이미 훌륭한 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술보다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훨씬 많다라는 것들이 좀 수치상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소비 단계에서부터 이제 폐기물을 조금 원천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문화들을 조금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결심, 그런 것들이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장보기 전에 미리 통을 준비해야 하니 불편할 것 같지만 의외로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플라스틱에 담아가는 거랑 용기랑 그렇게 큰 무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유리통 같은 게 무거우시면 집에 있는 기본 플라스틱 반찬통 가벼운 거로부터 시작하시면 아마 생각보다는 괜찮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샵에 도전하고 싶은 사장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비닐봉지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이런 비닐봉투, 2차 포장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들한테 주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조금 이런 가치나 의식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쓰레기를 아예 처음부터 안 받는 것들이 조금 훈련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 앞에는 텀블러 반납통이 있습니다. 일회용기 대신 기증받은 텀블러에 커피를 주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에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썼고 이게 정말 다 재활용이 될까? 그게 궁금했었는데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일회용 컵을 안 쓰는 카페가 아예 불가능한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작업실에서 팝업 카페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실험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실험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요. 반납이 잘 될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거의 이제 동네 단골 분들이어서 이제 뭐 잘 가져다 주시고 카페에서 텀블러를 빌려가면서 그런 대출 카드를 쓴다는 거를 오히려 좀 되게 재밌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0%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가설을 세우고 계속 이제 실험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에는 플라스틱 물병의 비닐 라벨을 제거한 회사도 있습니다. 페트병을 버리게 될 때 라벨을 따로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무라벨 생수를 만들기 위해 생산 공정에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까지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국내 최초의 제품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의식 수준도 높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쉽지 않았던 소비자분들에게 손쉽게 분리수거를 하면서 실천을 통해서 좀 만족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작지만 큰 변화.
포장 김 속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앤 곳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김에서 사용되는 이 소금 같은 경우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됩니다. 먹거리에도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포장들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플라스틱을 줄여보니까 연간 한 13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김 트레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 더 많은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위에도 포장 상품에 플라스틱 손잡이를 종이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식용유라던가 이런 상품들도 유리병으로 좀 바꿔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도 중요하죠. 정부 허가를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이미 13종이나 되고 친환경 소재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3배에서 5배나 드는 비용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작은 부분들이라도 모두 다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비용을 정부, 기업, 소비자 어느 한쪽에만 부담을 하라고 하면은 부담이 갈 겁니다. 정부는 규제 기준, 관련 규정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서 원가를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이 사회적 비용들을 십시일반으로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와 기업의 변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정부나 기업에서 해야 될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이걸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회용 시스템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하고요. 기업들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 단계까지 고려를 해서 그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했었을 때 나오는 환경적인 비용들을 부담을 하고 그거에 앞서서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다회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품들과 서비스를 찾고 그거에 대한 소비를 하고 그러면서 기업에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 같이 기반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일. 코로나가 정부와 업체, 시민 모두에게 남긴 새 숙제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